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년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부디 계획 세우신 만큼 멋지게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독일 문학인데요.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안데르센 문학상, 독일 문학상을 수상했던 책입니다. 그 중에 몇 페이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봐. 세 형제가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각자 모두가 다르단다. 그러나 구별을 해서 보려고만 하면 또 모두 같아 보이는 거야. 제일 큰 형은 지금은 없어. 이제 막 집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어. 둘째 형도 지금은 없지만 그는 벌써 집에서 나가버린 뒤야. 다만 셋째만이 거기에 있어. 즉 셋째 중에 막내만이. 하긴 막내가 없으면 나머지 둘도 없어져 버려. 그런데도 셋째가 있게 된 것은 첫째가 둘째로 변신해 주기 때문이지. 네가 막내를 잘 보려고 해도 그곳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다른 형제뿐이다. 자, 이제 말해봐. 이 세 형제는 하나일까? 아니면 둘일까? 또는 결국 아무도 없는 걸까? 꼬마야, 이 형제들의 이름을 맞출 수 있니? 그들은 모두 함께 하나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어. 동시에 그들 자신이 왕국이기도 해. 그런 점에서 그들은 모두 똑같아. 모모는 이 말을 찡그리면서 다시 온 정신을 쏟아 해답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세 형제가 한 집안에 살고 있을까?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수수께끼에서 형제들이란 늘 사과씨라든지 이빨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에서의 세 형제는 서로 변신을 한다는 것이다. 서로 변신하는 것이 무엇일까? 미래야. 모모는 크게 소리쳤다. 맏형은 지금은 없어. 이제 막 집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어. 그것은 미래야. 홀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모는 계속 이어 말했다. 그리고 둘째도 지금은 없어. 벌써 나가버렸어. 그럼 이건 과거야. 홀라 박사는 고개를 더 크게 끄덕이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모모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이 어려워. 대체 셋째가 뭘까? 셋 중에 막내라고 했어. 사실 막내가 없으면 다른 둘도 없다고 했죠. 그리고 셋째는 거기에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모모는 잠시 생각하다가 불쑥 소리쳤다. 그것은 지금이다. 이 순간이야. 과거란 지금 막 지나간 순간들이고 미래란 이제 막 오고 있는 순간들이지. 정말 그래. 모모의 얼굴은 빨갛게 흥분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모모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은 무슨 뜻이지? 그런데도 셋째가 있게 된 것은 첫째가 둘째로 변신해 주기 때문이지. 아, 그러니까 현재란 미래가 과거로 변신해 주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뜻이군. 모모는 놀라워하며 홀라 박사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 나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사실 현재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과거와 미래만이 있는 셈이군. 예를 들어 이 순간에 현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느새 과거가 되어버려. 아, 이제 알겠어. 네가 막내를 잘 보려고 해도 그곳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다른 형제뿐이야 라는 말을. 이제 나머지 것도 이해하겠어. 근본적으로 세 형제 중 하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현재만, 아니면 과거나 미래만, 아니면 셋 중 다른 한 사람이 없으면 나머지 한 사람도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수수께끼는 그것만이 아니야. 같이 다스리고 동시에 그들 자신이기도 한 위대한 왕국이 대체 뭐겠니? 모모는 홀라 박사를 쳐다보았다. 그것이 무엇일까? 대체 과거, 현재, 미래를 합한 것이 무엇일까?
모모는 거대한 방안을 휘둘러 보았다. 꼬마의 시선은 수천 수만 가지의 시계 위를 헤맸다. 그러더니 문득 눈을 빛냈다. 시간이야. 모모는 소리치며 손뼉을 쳤다. 그래, 그건 시간이야, 시간. 그리고 모모는 기뻐서 마구 뛰었다. 자, 그럼 새 형제가 살고 있는 집이 무엇인가 말해봐. 홀라 박사가 물었다. 그건 이 세상이지. 모모가 대답했다.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이지? 네가 지금 막 알아맞히지 않았니? 홀라 박사가 되물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시간 그 자체야. 시간이란 무엇인가임에 틀림이 없어. 시간은 엄연히 존재해. 대체 시간이란 무엇이지? 네가 그것까지도 대답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홀라 박사는 말했다. 모모는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중얼거렸다. 시간은 존재하고 있어. 어쨌든 그건 확실해. 하지만 그것을 잡아둘 수는 없어. 또 묶어놓을 수도 없고. 어쩌면 시간은 향기 같은 것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은 또한 전혀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딘가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혹 바람 같은 것이 아닐까? 아니야, 이제 알겠어. 시간은 항상 울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음악 같은 걸 거야. 사실 나는 벌써 여러 번 그런 음악을 들었던 것 같아. 아주 조용한 음악이었지. 이 책은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라는 부제목을 가진 독일의 소설가 미하엘 엔데가 지은 모모라는 책입니다. 모모는 독일의 아동문학가 미하엘 엔데가 1973년에 발표한 책인데요. 이 책 맨 뒤에 작가의 짧은 글에는 이 이야기가 시작된 사건을 알려줍니다. 미하엘 엔데는 남부 이탈리아를 여행하다가 한 얘기꾼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명을 받았고 얘기꾼과 청중이 같이 밤이 새도록 그 자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하엘 엔데는 독자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는 것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한 소녀의 이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련해준 원형극장에 내터에서 살고 있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소녀이며 마을 사람들은 모모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기쁨과 신념을 얻기도 했습니다. 모모에게 오면 싸우던 사람들도 화해했고요. 아이들은 모모 앞에서 자신의 상상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절약할 것을 일러주는 회색 일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색 일당들은 시간의 저축은행 사원들이고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지배하에 시간을 아껴 써야 하기 때문에 모모에게 찾아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과 딱히 즐겁지도 않고 인상적이지도 않은 무미건조한 일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시간 빈곤에 시달리게 된 걸까요? 정말 누군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 소설 모모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소설인데 그때보다는 이렇게 어른이 되어 직장인이 되어서 읽는 지금이 더 와닿는 듯 합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